오늘 주제는 그 제목에서 보다시피 MOOC가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 무크 관련해서 사실 학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에서도 많은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우리 조은경 차장, 우리 스퀘어넷 에서 오신 조은경 차장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이후에 또 Q&A 세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하면서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무크 관련해서 또 요즘 학교, 특히 대학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핵심 키워드로 플립 러닝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크 관련된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스퀘어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K-MOOC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부 관련 또 관련 기관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캐리스에서 진행했던 그런 무크 관련 연구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을 하신 또 경력이 있으시고요. 이외에도 컨퍼런스나 여러 세미나 통해서 무크 관련된 발표를 여러 대학을 다니시면서 강의를 많이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제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이라는 거꾸로 학습 관련해서 교수 학습 기획 서비스를 어떤 PM으로서 총괄하고 계신 또 그런 진행 중인 또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 조은경 차장님 그럼 바로 모셔서 특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이 무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스퀘어네트의 조은경 차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무크에 관련해서 플랫폼이나 서비스 쪽으로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대학과 캐리스, 또 현재 K-MOOC를 진행하고 있는 국영원 쪽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무크라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201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무크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무크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것들을 무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온라인 대중공개 수업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고등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2년도에 무크에 어떤 특별한 기관들이 출연했지만 그 기원은 사실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신 OER,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 서비스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 OCW, 오픈코스웨어로 밟아가다가 이것이 하버드와 MIT를 통해서 edX라고 하는 서비스로 발전이 되었고요. 또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을 통해서 코세라, 그리고 또 스탠포드의 다른 주축을 통해서 유다시티, 그리고 조금 더 늦지만 한 1년 정도 이후에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를 발행을 해서 퓨처런이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현재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메이저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크는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대학은 케이크 한 판, 전체 홀 케이크라고 본다면 무크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쏙 빼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조각 케이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이 대학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많은 교수진과 전공 학과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무크라고 하는 것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신 있는 몇 가지의 강좌, 몇 가지의 교수님들이 본인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강의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무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러닝과 무크와 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스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무크가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이러닝 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무크라고 하는 개념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러닝은 이제 내부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무크는 내부와 외부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주원점이라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이러닝 콘텐츠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는 전문 제작업체나 전문 저작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대용량의 퀄리티의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런 콘텐츠들은 사실 저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나 변경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뭔가 트렌드에 맞게 빨리빨리 이런 콘텐츠를 다시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관련돼서도 이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들은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어떤 정형화된 학습 과정들을 많이 밟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점들 때문에 평가나 출격, 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편의성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학습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시청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가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점들이고요. 아무래도 인류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시청을 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크라고 하는 그 서비스는요, 실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에드엑스의 4가지의 강좌를 오픈을 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강좌를 실제 교수님을 컨택하시고 커리큘럼을 짜는 데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커리큘럼을 짜내고요. 그 기존의 이러닝 컨텐츠와는 좀 다른 점은 이 컨텐츠의 그 형태가 그 동영상 혹은 문서 파일 혹은 어떤 그 비디오 혹은 어떤 PDF 자료 이렇게 그 컨텐츠의 단위별로 개발이 돼서 그냥 그것들을 바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좀 간편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동영상들이 토픽 중심으로 10분 내외로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따 그 데모를 하면서 실제 에드엑스나 코세라에서 현재 가능하고 있는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크는 이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접목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크의 특징들의 장점만을 좀 뽑아서 최근에 스포크라고 하는 개념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포크는 이 무료로 제공되는 건 맞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프라이빗하게 내부에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제공이 되지만 무크의 이런 사상은 그대로 가져오는, 그래서 스몰 프라이빗 온라인 코스의 약자가 바로 스포크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크와 스포크의 역할 범위가, 스포크는 이 내부 사용자를 위한 공용 강좌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툴이고요. 무크는 전체 사용자를 위해서 공개 강좌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크를 서비스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북미가 가장 강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에드엑스, 코세라, 유다스키 3개의 메이저 기관이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후에 영국에서 퓨처런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또 새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퓨처런이라는 기관이 생기기 전에 독일에서는 아이버시티, 그리고 호주에서는 오픈투스터디, 브라질에서는 베두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edX 플랫폼을 가져다가 이게 그 중국어로 한국말로 하면은 학교 재선이라고 온라인 학교라는 이름의 그런 서비스를 무크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또 edX 플랫폼으로 프랑스에서는 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이무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나라 그 사용자들도 36,000명 정도가 실제 무크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셨던 전 세계 무크 서비스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캐나다 12만 3천 명, 이탈리아 17만 명, 호주 15만 명, 한국 3만 6천 명, 중국 7만 명.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학의 공포도 현황입니다. 미국 대학이 가장 많이 무크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화면에서는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나질 것 같은데요. 이쪽 영국과 독일 쪽이 그 다음으로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무크에 관련된 재미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가 2013년도에 나온 데이터였어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사용한, 무크에 관련돼서 사용한 돈이 400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은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전체 R&D에서는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이주 관계자들이 무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직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요. 일단 edX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요. MIT와 하버드가 공동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최초로 아시아나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들을 이렇게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지금 현재 edX의 4과목의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dX는 약간 무크에서도 비영리 기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협업을 해서 최근에는 무크.org라고 하는 그 무료 플랫폼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가 교수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학생이 될 수 있고, 이런 기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오픈을 하였었는데, 약간 기업이 뭔가 LMS 형식으로 그 기업 안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오픈할 때는 약간의 유료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미국의 코세라라는 서비스입니다. 스탠포드의 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창업을 하신 회사인데요. 이 코세라는 edX와는 다르게 조금 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주로 많은 타겟을 초반에는 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에서 지금 코세라의 4개의 과정을 오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세라는 edX보다 조금 더 영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무크라고 하는 서비스도 정말 무료 컨텐츠로 제공을 하시지만요. 플랫폼을 임대하는 사업도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LMS가 없는 대학교에 그 코세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LMS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임대 사업을 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서 그 만들어서 올려져 있는 그 컨텐츠를 또 다른 대학교에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하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시티입니다. 유다시티는 코세라나 edX에 비해서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두 가지 그 기관과는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시티에서는 정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규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텍 그 대학교 있잖아요. 조지아 공대에서 그 실제로 석사 학위에 관련된 그 6년짜리 코스를 유다시티 안에서 전체 풀 강좌를 제공을 하고요. 이걸 이수하면 실제로 조지아 공대의 석사 학위를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점은 미국의 통신사 AT&T와 같이 이렇게 세 개의 협업을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 AT&T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서비스 이외에도 영국과 독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퓨처런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영국의 일종의 뭐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적인 오픈 유니버시티가 설립한 미국 서비스이고요. 13년도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그 퓨처런으로 영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협업을 하고 콘텐츠를 수급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대학들한테도 콘텐츠를 수급을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이 서비스를 현재 그 협업을 맺은 상태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학은 아직 있는 연세대학교만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벌시티인데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독일의 어떤 LMS 기업이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이 무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이나 이 스위스 쪽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수급받고 대부분의 학습자들도 그쪽의 학습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오픈 투 스터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브라질 베두카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 오프라인 대학이나 아니면 원격 대학들이 협약을 해서 이 사이트 안에서 뭔가 학위를 받거나 서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약간 이러닝에 가까운 형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역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상태이고요. 브라질의 베두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처음에는 브라질 자체 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다가 브라질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사파울루 대학교에 있는 이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대학들은 무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덱스에 가입해서 현재 4개 강좌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코세라에 가입해서 4개 강좌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같은 경우는 실제 무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요. 좀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펭귄스텝이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처음에 이제 어떤 이걸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만드셨다가 이거를 KDHC라고 하는 어떤 큰 좀 그 학교 안에 조직을,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기관 안에서 하는 일은 다른 무크 서비스에 있는 코스 강좌들을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너무 먼 곳이고 그러니까 이 학습에 대한 성취,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이 커뮤니티 모임을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드엑스의 무슨 강좌를 공부하는 모임을 여기서 이제 설립을 하셔서 그 안에서 실제 학생들이 무크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뭔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는 퓨처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앙대학교는 블랙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무크 서비스에도 가입이 돼서 현재 한 개 강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 중에 이제 무크에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 정도고요. 실제 이제 13년도에 서울대 카이스트가 가입을 했을 때 많은 국내 대학교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가입해야 되나? 다들 저렇게 이제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의사결정에서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른 대학도 뭐죠? 다른 대학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서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이 에드엑스나 코세라에 이렇게 노크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쪽 조직들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50명,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몇천 개의 대학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아나 이런 3개국의 학교들의 가입을 일단 잠정적으로는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런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낮은 그런 무크 서비스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앙대도 그런 의미에서 오픈 에듀케이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평원과 교육부에서 올해 그 초에 K무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겠다고 설명하셨고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를 10개를 선정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플랫폼을 실제 구축하는 개발 업체가 선정돼서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대학들은 그때까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탑재를 해서 올해 말 정도에는 K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교에서는 그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어윤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체적으로 그 무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프론트로 구축을 하셔서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 이외에도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나 비영리 기관에서 그런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들을 이미 많이 그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무크에 가입되어 있어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무크를 사용을 해야 될까 약간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동안 대학교의 담당자분들과 회의도 하고 각가지 서비스를 제안을 하면서 이런 그 서비스 형태들을 저희가 총 한 4가지 정도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자체적으로 그 무크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크 서비스에서 그 서티를 제공하는 그런 똑같은 것들을 이 대학에서 실제로 인증서 서비스를 하시고요. 학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서티를 일반 시민들에게 그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는 것. 혹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글로벌 무크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강좌를 오픈하는 형식으로 첫 번째로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뭔가 구축을 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에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크의 플랫폼 혹은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정규 강좌 안에 녹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플립드 무크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대학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그 강의실 안에서 하는 그런 수업들은 뭔가 실습이나 이렇게 현장형 중심으로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들을 개최를 하고 그 이론 강의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무크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실제 에드엑스와 미국에 있는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드엑스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가 그 전자회로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사실 모든 대학교들이 거의 같은 과목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전자회로라는 강의를 에드엑스 강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온라인에서 플립드 러닝식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강의실에 와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실제로 실습을 하고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그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전에 학생들의 그 코스 이수율이 한 30%대에 그쳤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수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우실 경우에는 글로벌 무크의 컨텐츠를 정규 강의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자료나 교원 정도로 활용하시는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공개 강좌 콘텐츠를 그냥 기부를 해서 현재 있는 K무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서울시나 이런 어떤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에 기부를 해서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 이런 무크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무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이거를 우리 대학에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그 리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실제적으로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그 지금 현재 본교의 어떤 대학교의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사수 전략이나 교사수 방식, 교사수 환경이 있을 거고요.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같은 것도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크에서 그 이수를 한 그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학사 제도나 규정 같은 것도 당연히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책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 이분들의 강력한 어떤 좀 의지가 있는 대학들이 실제적으로 이 무크 서비스가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실무 담당자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위로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쉽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여기 와서 무크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는 모바일 서비스들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5년쯤 전부터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교육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같은 것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무크가 생겨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무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팀을 꾸려서 현재는 컨설팅과 기획, 플랫폼 구축, 그리고 운영 지원까지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다른 무크 사이트의 데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edX 사이트입니다. 제가 미리 로그인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edX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등록해 놓은 강좌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제일 유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로 강의인데요. 강의 내용 한번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실제 이 코스 안내 내용이 있고요. 코스웨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버뷰에서부터 1주차부터 14주 그리고 파이널 기생, 중간에 미드터미 기생까지 이렇게 쉽게 모듈 형식으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차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주차에서 예를 들어 이 관련된 강의를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퀴즈, 동영상, 퀴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동영상만 1시간 동안 쭉 보는 게 아니라 5분짜리 동영상이잖아요. 5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또 다른 5분짜리 동영상을 또 보고 퀴즈를 한번 풀고 또 동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dX에는 실제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실제 실험한 결과들을 주관식이나 객관식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랩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실습을 해볼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대라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세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코세라도 edX와 그 사상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현재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그 Introduction to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일리노이주 대학의 강의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교수님은 1주차부터 이렇게 주차별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또 다른 강의에 들어가면 어떤 교수님은 동영상 메뉴를 따로 만드시고요. 부가 자료 메뉴를 따로 만드시고요. PDF 메뉴를 따로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교수님마다 본인의 교섭술 방식에 맞춰서 이것들을 다 메뉴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페이지 자체는 굉장히 그냥 웹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한국적으로는 정서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UI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1주차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십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직접. 네. 교수님들의 강의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쉽게 그 콘텐츠를 그 연구실에 앉아서 그냥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코세라 강의는 중간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나요? 동영상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표시 있는 데가 도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한번 풀 수 있고 또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풀고 있습니다. edX와 코세라가 실제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K-12 쪽에서 실제 무크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칸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이 초등의 수준에 맞게 굉장히 귀여운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이제 그 수강하고 있는 어린매스라고 하는 그 과목이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도달했는지를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 과목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 커리큘럼이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UI를 구성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이런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뭔가 정답을 확인하고 관련돼서 잘 모르겠으면 이런 그 부가자료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서 데모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컨텐츠 스토어 사이트인데요.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툴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저작 도구인데요. 아까 그 코세라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짧은 클립 형식의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하면서 중간중간에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Pretty cool. Do you want to play a match? 객관식뿐만 아니라 뭐 주관식, 드래그 드롭, 아까처럼 이미지를 선택해서 마치기, 이렇게 다양한 이런 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크형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저작 도구들을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고요. 이런 PPT 형식뿐만, 그 동영상 형식뿐만 아니라 PPT 형식, 사실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교환이 PPT잖아요. 이런 PPT들을 이 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툴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로 넘어갈 수 있게도 해놓고요. PPT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객관식 또는 주관식 같은 것들을 실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표현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도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무크 사이트들이 굉장히 콘텐츠 자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플랫폼보다는 그 플랫폼 안에 담긴 콘텐츠가 교수님이 제일 편한 방식으로,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그냥 넣고 학생들이 그걸 볼 수 있고 그 공부하고 교수하고 학습하는 그 행위 자체에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닝 콘텐츠와 그럼 무크가 어떻게 다르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사실 이러닝 콘텐츠는 그 한번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교수님들이 다시 뭔가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고 학생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척도를 확인하시는 정도만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데, 무크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교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뭔가 커뮤니티도 진행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또 막 배점에 반영하실 수도 있고 하는 교수님의 자율권이 좀 많이 그 부여가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시니까 이 교사수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이러닝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무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 서비스와 콘텐츠 형식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